저는 이렇게 10년 넘게 먹어왔어요. 의사도 심장은 괜찮다고 했거든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는데 왜 이런 거죠? 문제는 음식을 잘못 먹은 게 아닙니다. 이미 신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게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저는 꽤 오래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너무 흔하고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져서 오히려 아무도 제대로 짚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30년 가까이 어르신들을 만나오며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생활을 해도 어떤 분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니고 어떤 분은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이 주무신다는 사실을요. 그 차이는 운도 아니고 체질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 아주 사소한 타이밍에서 갈라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든 지 두세 시간쯤 지났을 뿐인데 눈이 번쩍 떠집니다. 아직 새벽도 아닌데 몸은 피곤한데 다시 잠들기는 어렵고 결국 화장실에 다녀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이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밤중에 자주 깨는 것은 숙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아주 조용한 신호입니다. 지금의 리듬이 조금 어긋나 있고 신경계와 방광, 그리고 수면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서로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노화로 착각하고 그냥 참고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장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낮에는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검사 수치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꼭 2번은 깬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1번이었는데 어느 순간 2번이 되고 가끔은 3번까지도 간다고 하셨죠. 그분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저녁에 물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입은 바짝 마르고 잠은 더 얕아졌고 오히려 새벽에 더 자주 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밤에 깨는 원인이 방광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줄이고 참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광보다 더 위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신경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신경계는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 저녁 식사의 무게, 그리고 잠들기 전의 작은 습관들이 모두 밤중 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박수는 느려지고 근육은 이완되며 신장은 밤 동안 일을 줄이고 몸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과 신경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조금만 깨져도 몸은 아직 쉴 준비가 안 됐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새벽 각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 마지막 2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TV를 보며 간식을 드시진 않으신가요? 따뜻한 줄 알고 마신 음료가 사실은 몸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너무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몸은 밤이 와도 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령자의 몸은 강한 자극보다 부드럽고 일관된 변화에 훨씬 잘 반응합니다. 갑자기 모든 습관을 바꿀 필요도 없고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밤중에 깨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아직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럼 약을 먹어야 하나요? 저는 대부분의 경우 고개를 젓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저는 약보다 먼저 생활의 리듬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방광은 훨씬 조용해지고 수면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수십 년 동안 지금의 패턴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 오히려 반발이 생깁니다. 하지만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다시 밤을 편안하게 보내는 모습을 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거 꼭 내 얘기 같다고 느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은 왜 밤에 깨는지 그 근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까지만 가도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 속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밤중에 깨는 횟수가 왜 줄어들 수밖에 없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밤중에 자주 깨는 이유를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녁도 가볍게 먹고 물도 많이 안 마시는데 왜 자꾸 깨는 걸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분의 하루 전체를 떠올려 봅니다. 왜냐하면 밤의 문제는 거의 항상 낮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하루의 흐름을 조절하는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시계가 꽤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밤에는 깊이 잠들었다가 아침이 되면 또렷이 깨어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시계의 톱니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큰 고장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오차입니다. 문제는 이 작은 오차가 쌓이면서 밤의 리듬을 깨뜨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여성 한 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낮잠을 거의 자지 않았고 저녁 식사도 늘 비슷한 시간에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범적인 생활이었죠. 그런데 밤마다 꼭 새벽 2시쯤에 깨셨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낮 동안 햇볕을 얼마나 쬐는지, 오후 늦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저녁 무렵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말입니다. 그분의 하루를 천천히 들여다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도 계속 긴장된 상태로 지내고 계셨던 겁니다.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TV 뉴스를 보고 가족 걱정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까지도 몸과 마음이 쉬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신경은 여전히 나처럼 깨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밤중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소변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잠이 얕아지고 신경계가 깨어나면서 방광이 그 신호를 따라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다녀와도 개운함이 없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방광만을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방광은 명령을 받는 쪽이지 명령을 내리는 쪽이 아닙니다. 명령은 뇌와 신경계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신경계는 하루 종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대로 기억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의 분위기는 밤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이 되면 몸은 서서히 속도를 줄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강한 빛, 큰 소리, 복잡한 정보가 계속 들어오면 몸은 혼란을 느낍니다. 아직 활동해야 하나? 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결과 잠이 들어도 깊어지지 못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어르신들을 보며 느낀 점은 이것입니다. 밤을 잘 보내는 분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녁을 아주 조용하게 마무리합니다. 꼭 명상을 하거나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루의 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몸과 마음에 이제 쉴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체온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잠들기 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까지 활동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마음이 흥분된 상태가 지속되면 체온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때 몸은 깊은 잠 대신 얕은 잠을 선택하게 되고 새벽 각성이 잦아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에 따뜻한 게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늦은 시간에 진한 음식을 드시거나 기운을 돋운다는 음료를 마시곤 합니다. 의도는 좋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밤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시간에 맞게 들어가야 합니다. 낮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밤에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셨다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동안 밤을 힘들게 보내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밤중에 깨는 문제는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낮의 리듬, 저녁의 습관, 마음의 긴장, 그리고 몸의 반응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주면 방광도 자연스럽게 조용해지고 잠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는 한 가지 습관입니다. 대부분은 이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밤중 각성을 반복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가볍게 담아두시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세요. 밤의 문제를 풀기 위한 퍼즐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조각 하나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건 몸에 좋다고 해서 수십 년째 해오던 건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해왔고 주변에서도 좋다고 하니 의심조차 하지 않는 습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반응이 달라지면 예전에는 문제가 없던 것이 밤을 깨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특히 많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무언가를 드시는 모습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건강에 좋다는 음료, 혹은 소량의 간식.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 편안함을 위한 선택이 몸에는 전혀 다른 신호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에 훨씬 민감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뚜렷해집니다. 낮에는 도움이 되던 것이 밤에는 자극이 되고 아침에는 괜찮던 양이 저녁에는 과해질 수 있습니다. 한 69세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고 술이나 담배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밤마다 2번씩 꼭 깨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검사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잠들기 전 습관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잠이 잘 온다는 말을 믿고 매일 밤 늦은 시간에 진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그 차가 몸에 좋다고만 생각했죠. 문제는 그 차가 몸을 이완시키는 게 아니라 각성시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뜻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성분이나 자극은 밤중에 신경계를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박동과 혈류를 빠르게 만드는 요소들은 잠을 얕게 만들고 새벽에 쉽게 깨게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그거 마시면 금방 졸리던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졸림은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잠든 것 같아도 몸 안에서는 계속 작은 각성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사소한 신호에도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벽 각성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많은 분들이 더 피곤해지니까 낮에 활동을 줄입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역시 밤의 수면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낮에 몸이 충분히 쓰이지 않으면 밤에 깊이 쉴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단순합니다. 낮에 써야 밤에 쉽니다. 낮에 긴장과 움직임이 적절히 있었을 때 밤에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그런데 낮에도 긴장만 있고 움직임은 적다면 몸은 계속 애매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밤중 각성을 부르는 환경입니다. 제가 늘 어르신들께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밤을 바꾸고 싶다면 밤만 들여다보지 말고 하루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특히 좋다고 믿고 있던 습관을 한 번쯤은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도 지금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무심코 하던 그 행동 때문일까? 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몸을 바꾸는데 필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생기는지 이해하면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택이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주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약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원칙을 지키는 분들은 밤중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며 혹시 마음에 걸리는 습관이 하나쯤 떠오르셨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가장 큰 변화를 느끼셨던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복잡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밤을 준비하는 시간은 잠자리에 드는 순간이 아니라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때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야 이제 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몸은 훨씬 이전부터 이미 그날 밤의 질을 결정해 놓습니다. 밤중에 깨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저녁 시간이 아주 단순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습니다. 저녁 식사는 과하지 않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정보는 점점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녁 이후에는 몸을 더 잘 쓰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복은 애써서 얻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조언은 하나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오늘 하루를 더 잘 마무리하려 애쓰지 말고 그만 충분히 살았다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더 챙기지 않아도 되고 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마음의 전환이 신경계를 가장 빠르게 안정시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저녁 이후에는 몸을 깨우는 행동보다 몸이 스스로 꺼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곧 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몸은 낮 동안 충분히 사용되지 않으면 밤에 깊이 쉴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몸을 써주고 저녁에는 그 사용을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특별한 치료 없이 이 원칙 하나만으로 밤중 각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뭘 더 안 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뭘 안 하게 되니까 좋아졌어요. 이 말이 정말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요구할 때 더 잘 회복합니다. 밤중에 깨는 문제는 결코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속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긴장을 풀지 못하고 너무 오래 하루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몸이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조금 일찍 놓아주는 연습을 하시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건 의지가 아니라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밤에 한 번 이상은 깨는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여러분께 당장 다 바꾸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밤을 고치려 하지 말고 저녁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주 좋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엔 뭘 덜 하면 좋을까?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부터 몸은 이미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께 조용히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이 들어서도 편안하게 자고 덜 깨고 덜 지치는 삶을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의 흐름을 되찾는 방법을 차분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더 일찍 하루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몸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선물입니다.